시장에 대해서 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 네.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 3일 연속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맞아요.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부터 상승을 시작하면서 코스닥 쪽에 산업별로 순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어제 정리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그런 흐름이 오늘 또 추가가 됐는데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한국판 IRA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부터 네. 이제 관련된 뭔가 수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그 산업들이 올라갈 준비가 하락과 조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올라갈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오늘 아까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3일 연속으로 기관에서 네. 이제 코스닥 매수가 한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지금 시장에 좋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이제 좀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낙폭과대 있는 것들이 다시 네. 이제 뭐 유가든 혹은 뭐 산업별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일단 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제 산업별로 자산이 이제 배분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한국판 IRA 덕분에 집중적으로 더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780 넘었고 코스피도 계속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네. 장 마감할 때쯤에 1.6% 정도 어제보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오늘 빨간 옷 입고 오신 또 의미가 없을 뻔했는데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다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다음은 네, 일단은 네. 오늘 가져온 것들 5종만 좀 특징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네. 것들만 고르려고 신경을 썼었는데 네, 뭐 메뉴에 있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네네. 소형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코스닥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인 KINX의 네. 대규모 계약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그 광동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어제는 대한강통신 말씀드렸고 오늘 RF 뭐 드리얼즈 대신 뭐 그냥 가져왔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은 것을 눈여겨 본 것 중에 하나가 네. 대주전자 재료인데 네. 이게 대주전자 재료가 한 달 전인가 스페이스X 쪽에 소재가랑 발표가 나올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나오면서 이제 아침에 30%까지 올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가 AI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이제 부족할 수도 그쵸. 있고 좀 있으면 쇼티지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달부터 해서 얼마 전까지 깐부 해동이 있었던 네네네. 젠슨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깐부 해동이 3번 있었는데 그 젠슨항의 깐부 해동을 이을 분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지금 14일 날 방한 예정이 돼 네, 있고 맞아요. 그 SMR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그 이거를 사실 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거 하나만 또 따로 이야기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일단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 비밀인가요? 아니요 비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네.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약바이오 쪽에 네, 이제 맞아요. 자금이 들어와서 흐름이 다 이제 두 자릿수 네. 10몇 프로, 20몇 프로씩 올랐고 그러니까요. 이제 ETF도 뭐 17%인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올랐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이제 플러스가 됐었고 개인적으로 네.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추가로 한 20% 넘게 올라서 네. NNC 바이오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기대하면서 갔던 게 이제 이전과 다르게 공습을 멈춰 달라고 중간에 이제 낀 사람이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 낀 사람이 사우디 네. 빈살만 왕세자가 네. 있었고 저 한번 딱 넘겨주시면
빈살만 우리 빈살만 선생님 챕터로 한번 여기입니다. 예, 빈살만 왕세자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오기 전에 보니까 일단 이란과 오만 사이에 해협 통제권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그 뒤에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비핵화 논의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협 통제권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비핵화는 어떻게 될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 방안 관련된 것이 지난달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뭐 개인적으로는 SMR 관련된 기업들을 최근에도 좀 말씀드리고 있었고 오늘 한 7, 8%도 올랐어요. 같이 다른 기업들 오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원자력 관련된 설계하는 기업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IPO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 추가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그 상승력을 좀 불어넣어 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당분간 이제 빌 게이츠 방안이랑 또 웨스팅하우스가 상장할 때까지 원자력 관련된 좀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스페이스X 이제 상장한다고 초창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저희도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3-4배 수익을 냈었거든요. 관련주들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 원자력 관련된 이런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상장을 한다 하면서 관련된 원자력 산업이 이제 부각되면서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이러한 상승 사이클이 이 웨스팅하우스가 상장을 하면 상장하기 전에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먼저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상승 관련된 산업의 상승 추세가 이제 기관이 수요 예측을 시작하기 전날이나 혹은 첫날 아침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할 때까지 들고 있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상승력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제 상승이 나왔으면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보는 이런 변동성과 관련된 전략들을 미리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 방한하기 전에 기대감으로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직접 오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앞에 있었던 1차, 3차, 4차 깐부 회동과 이제 연결 지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네이버 그 의장이 그 결제했잖아요. 페이스로. 그 미팅이 있으면서 그 전에 첫 미팅에서 20만 원 하던 네이버가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젠슨항의 최근에 오늘도 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GPU 5만 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팅이 끝나기 전에 올랐다가 그 깜보엔에 끝나고 나서 다시 20만 원까지 내렸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전 5만 장을 다 관리하고 돌리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10조 정도 된다. 근데 네이버가 그런 비용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차트 네이버 뉴스를 보시면 오늘 그 엔비디아가 관련된 네이버가 구축할 AI 팩토리와 관련해서 그 계약 구조가 나왔어요. 계약 구조가 나왔는데 10조 정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요번에 계약을 보시면 그 부분을 덜었어요. 네이버는 AI 팩토리 운영사로서 100% 지분을 가져가고 중간에 다른 SPV를 설립해서 이제 네이버가 GPU를 과 관련해서 한 10억 달러, 그 다음에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9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면서
실제적인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 10% 가까이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진짜 안 움직였었는데 네이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팩토리가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면 추가적으로 네이버도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는 네. 와중에 네네. 채팅창에서 스페이스X 주가를 살려라라고 아, 네. 써주셨거든요. 스페이스X 어떻게 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스페이스X 안 그래도 어제 네. 앵커님이랑 네. 같이 스페이스X 그 보호의 수와 관련된 예. 이야기 맞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좀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 네. 오늘 말고 이제 이번 주 내에 그 보호의 수 구조나 뭐 지금 수익을 어떻게 네. 내고 있는지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될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그럼 마감 전까지 알겠습니다. 내일. 스페이스X 어떻게 할지 네, 네. 전문가님이 좀 네, 네. 회생 방안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내일 꼭 와주십시오. 내일. 네. 그럼 이어서 가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이걸 사실 어제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제 네. 친구 아는 분도 네. 막 250만 원대 들어오고. 하이닉스 200만 원, 250만 원, 네. 뭐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고객들 중에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걸 안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장을 사야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어제에 이제 장신 메모리가 네. LPDDR6 올해 연말에 양산 임박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이제 네.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저전력 DDR6를 양산을 실제로 연말에 하기 시작하면 네. 그 기술력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베이징 2공장을 만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올해 연말쯤 되면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3위 하고 있는 마이크론 정도의 캐파가 완성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빠졌다가 이제 마지막에만 살짝 이제 말아 올려서 네. 삼성전자는 이제 그대로 네, 네. 어제랑 종가가 똑같이 되고 하이닉스는 살짝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또 반대로 보면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장신 메모리 관련된 뭐 안 좋은 상황은 거의 네. 다 이제 확인이 확인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오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 하이닉스가 ADR 상장 때문에 한동안 주요한 공시를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하나가 이제 그 HDF라고 네. 그 그 뭐였죠? 잠시만요. 뭐였죠?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디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네, 항상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HDF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낸드를 적층해서 네. 지금 HBF. HBM처럼 쌓아서 네, 이제 네. 만드는 건데 차세대 낸드. 예, 낸드를 만드는 건데 네. 어쨌든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고 어쨌든 HDF, HBM 뭐 이런 것들은 네. 아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독보적이고 장신 메모리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아직 근데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네. 훨씬 우위에 있는 거죠. 아, 생산이나 네. 이런 기술력에.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디램만 봤을 때는 원가 생산하는 원가에서 그 장신 메모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30%더 든다고.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장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ASML의 EUV 장비, 그 미세화 장비, 삼성전자가 2나노를 구현할 때 쓰는 그 EUV 장비를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DUV로 여러 번 좀 미세화를 어렵게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국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술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4, 5년 뒤떨어지고 수율에서 차이도 많이 나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아직. 그렇군요. 그 다음은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김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긴 한데 요게 중국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 산업과 관련된 뭐 제조 고도화 계획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걸 잠시 가져왔는데 네. 2021년에 고도화 계획, 26년에 고도화 계획, 31년에 네.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유니트리 상장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지금 화웨이든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혹은 6G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스페이스X를 또 따라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또 중국이 전력과 관련된 그 공급을 잘 갖추고 있는 네. 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우리가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네. 우리나라 이기고 있는데 네. 근데 중국이 그 뭐냐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확실히 그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뭔가 자금이 좀 마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한국은 그러면은 이걸 좀 이겨내려면은 그냥 기술적인 격차로만 이겨내야 될지 그 제가 좀 정치적으로 가야 할지 이런 얘기 오늘도 하면 오면서 유튜브도 잠시 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술 유출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요. 징역이 7년은 너무 짧다. 너무 짧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창시 메모리가 어제 LPDDR6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뉴스를 듣고 엄청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예전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 초격차를 하다가 중국의 그 LCD부터 해서 쭉 많이 뺏기기 시작한 그런 역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또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잠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D램과 관련된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잠식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면서 왔었거든요. 기술력이. 네, 아직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초격차를 잘 이루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볼까요? 아니면 딴 거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그래요? 네, 어제 낮에 네. 삼양진의 볼일에서 좀 그래요? 멀리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 좀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못했고 내일은 좀 타이트하게 준비. 오늘 린넨 입으셨네요. 네. 전쟁 종식 그 아까 네네. 인살만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 전쟁 종식하면은 그러면은 방산 관련 주가 네. 떨어져요? 떨어질까요? 일단 전쟁이 종식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네. 단기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아직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 이란 전쟁이든 뭐 러시아 전쟁이든 주변에 계속 가능.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사일을 거의 다 써가지고 뭐 중국이 추가적인 전쟁을 했을 때나 우리나라를 방어할 그런 미사일이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도 그렇고 네.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LIG 넥스원이었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풀로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약 수주가. 네네. 그래서 또 실적은 좀 지나가면 실적은 잘 나올 거라서 좀 조정되고 전쟁과 관련된 방산 쪽이 약간 소외됐다가 단기적으로 다른 산업들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가 잘 잡히는 게 확인되면 다시 또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은 잠깐은 방산주가 조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돌면서 뭐 화장품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물린 사람들은. 맞습니다. 제 지인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 궁금해서 제 질문을 적어왔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어제 나스닥 2% 이렇게 올랐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막 삼전 하이닉스 이때 붐에 주식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막 코스피 10% 막 17% 올라버리니까 나스닥 2% 올랐다 이러면은 뭐야 이게 뭐 사상 최고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2%면은 뭐 많이 오른 거긴 한데, 네. 근데 어제 미국장이 상승한 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이제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 왜 어제 그제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뭐 이런 쪽에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나 혹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중에 좀 특징적으로 오른 기업들도 있었고, 네.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도 어제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네. 좀 나눠서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맞아요. 올랐고 다른 기업들 중에서 좀 많이 오른 특징적으로 오른 네.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나스닥 그 미국 상황에서 반도체 막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면 네. 한국도 똑같이 그 상황을 보이나요? 이게 한 2달 전, 3달 전까지는 네. 그랬어요. 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장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올랐는가 확인을 맞아요. 하고 실제로 그 섹터를 따라서 매수를 하고 하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쪽에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초격차를 이루면서 네. 워낙 상승력이 좋다 보니 최근에는 미국의 운용사 매니저들도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한국장을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 생기기 서로서로.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장을 보고 한국장이 그냥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는 아니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영향을 하면서 주고.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네, 네, 엄청 나다 보니까 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했던 것처럼 삼전이랑 하이닉스 빼고 다 호황이라고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네, 네. 다른 섹터도 오른 부분이 많이 있나요 오늘? 이제 화장품도 좀 올랐다고 하고. 네, 오늘 화장품, 제약바이오, 뭐 그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네. 것들 2차 전지, 맞아요. 그다음에 SMR 관련된 그 원전 관련된 네. 거,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기업 중에도 뭐 OCI 홀딩스 그 태양광과 관련된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28년인가 2029년까지 수주가 다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것도 올랐고, 네, 광통신과 관련된 기업도 올랐고, 네, 뭐 거의 다 네. 오른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올랐고. 그리고 또 오늘 밤에 하이닉스에서 네. 호재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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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DR 상장하고 나서 네, 그 주주 환원에 네. 대한 이야기 왜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주 환원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네. 뭐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제약이 오늘 밤에 풀린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하이닉스 주주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배당금 같은 거를 뭐 나눠준다거나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막 이런 걸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좀 주주 환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배당금을 나눠주면은 네. 회사에 돈이 이제 주주들한테 가는 건데 네, 회사가 안 가지고 있고 네. 그게 호재예요? 일단은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네. 그 이제 주식을 네, 우리가 샀을 때 네. 주주들이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배당. 첫 번째가 이 기업이 일을 잘해서 배당을 많이 받는다. 네, 두 번째가 이 기업이 일을 잘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주가가 올라서 올라가는 시차익을 얻는 거. 네. 우리가 경영권까지 가질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저랑은 상관없죠. 네. 그럼 배당 성향이 높고 네.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네. 이 배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해서 배당 성향을 더 늘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그 척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이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걸 대변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오늘 제가 궁금한 건 다 물어봤거든요. 네, 네. 또 질문이 마침 댓글에서 나왔는데 이롭다님이 현대차랑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LNF 이런 거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물 타는 게 좋을까요? LNF. 네.
현대차랑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근데 아까 전화 연결했을 때 좀 네,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네, 네.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일단 현대차도 제가 이게 도표랑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면 좀 편한데 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한 멈춰버렸어요. 네. 최근에 현대차가 네. 한 몇 달 전이지 이제 강하게 두 배 넘게 오른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젠스낭의 그 앞으로 추가될 그 저기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원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현대차는 앞으로 내년이나 후내년에 더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게- 차트가 마침 네, 현대차가 지금 주가 이익이 더 올라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밸류가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현대차를 글로벌 빅테크 중에 테슬라나 혹은 네. 중국의 하웨이, 샤오펑이랑 비교를 하면 이제 테슬라나 샤오펑이나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비교를 했을 때 자율주행 기술이 먼저 더 앞서 있고 로봇 네. 기술이 네. 더 앞서 있으면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그런 쪽의 이익이 아니라 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PER 200배를 받았고 그 뒤에 뭐 샤오펑인가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따라잡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를 계속 따라서 만들고 하면서 이제 PER 50배까지 받았고 네. 그 뒤에 샤오미 역시 그런 걸 따라하면서 그 네. 포르쉐 같은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 사람처럼 걷는 로봇 이런 것들 때문에 PER 20배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최근에 PER 뭐 10배를 넘어서 네. PER 한 6배 정도에서 10배를 넘어서 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앞으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한 내년쯤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거친 그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대표님 있으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이 자리 잡으면서 네. 그쪽을 이제 섬세하게 다듬어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나 그런 관련된 부분에 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현실화되면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샤오펑이나 화웨이처럼 밸류를 다시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밸류가 업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요약을 해보자면 현대차 질문을 했을 때 현대차 아직 좀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물을 타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밸류업이 앞으로 이제 하나씩 실현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혹시나 여유가 있으시면 그 뭐 분할 매수나 혹은 적금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뭐 되지 나쁘지 않을까 뭐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저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좀 폭등을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는 장세 속에서도 반도체 실적은 오히려 좀 실적 전망은 좀 오히려 좋았는데 여기에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분야에 세금 혜택까지 얹어주는 그 IRA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정책이랑 실적이 나왔을 때 큰 그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